이 방앗간에는 이름이 없다. 그저 다니던 사람들이 마을에 이름을 붙여 부르기 시작한 곳.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늘 그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, 길고 긴 역사 앞에 묻어난 채 제 할 일 다 해온 사람이 이곳에 있다. 바로 3대째 꽃순례를 이어가는 능파 방앗간의 이야기다. 전라남도 곡성군 능파리. 큰 길에서 골목으로 접어들면 담벼락에 무심한 듯 써놓은 방앗간 세 글자가 그곳이 방앗간임을 알려준다. 시골 방앗간을 가득 메운 정겨운 소리가 담 너머서까지 흘러나오고, 참기름의 고소한 향내와 떡지는 김내, 고추의 매운내가 합쳐져 방앗간은 활기로 가득 차 있다. 할머니가 이렇게 기름을 짜갖고 와서, 그때는 동백기름이겠죠. 너무 생각보다 적게 난 거예요. 그냥 할아버지한테 그랬는가 봐요. 그냥 우리 이거 다시 한번 짜보자. 그래가지고 조금 나오니까 다음부터는 우리가 집에서 짜자. 할아버지가 집에서 짰는데 그걸 보고 이제 옆집에서 나도 한 게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된 거죠. 방앗간은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존재였다. 그는 6남매 중 막내였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업은 그의 몫이 됐고, 젊은이의 열정을 참기름에 쏟아부었다. 그 덕분이었을까? 마을 외진 곳에 있는 방앗간이지만 순천, 광주, 담양에서까지 일부러 찾아오는 단골들로 이곳은 늘 붐빈다. 손수 농사지은 깨를 들고 온 손님은 익숙한 듯 일손을 돕는다. 기름이 얼마나 고속다고. 다 함께 요리 오지 않아. 기름 짜러. 16살 먹어서 시집 왔는데 16살 먹어서부터 요즘 기름 짰어. 별스러운 일도 아니라는 듯 단골임을 그리 표현하시고는 누가 손님이고 주인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팔을 걷어붙이셨다. 그렇게 1시간 정도 불려놓은 깨는 이 집 주인장에 의해 잘 말렸다가 볶아준다. 깨는 한 10분 정도 볶아야 하는데, 약한 불에 잘 볶아야지 센 불에 볶으면 겉은 타고 속은 안 볶아지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한다. 볶고 난 깨는 다시 널어서 식혀주는데, 이 작업이 깨의 향과 맛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. 결국은 이 연기가 몸에도 안 좋고 기름 자체 내에서 싼내가 나는 맛이 이 맛이에요.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식혀주는 거예요. 느긋하게 기다려 잘 식힌 깨를 기계에 넣어서 빻는데, 깨의 몸이 하날하날 으깨어지면서 고소한 냄새가 온 방앗간 안에 진동한다. 이 작업은 깨가 잘 으깨어질 때까지 여러 차례 반복해야 한단다. 깨를 이것은 쪄가지고 짜야 하기 때문에요. 통으로 찌면 안 쪄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잘게 지금 빠삭고 있어요. 한 2번 정도 이게 빠삭아줘야지 쪄지거든요. 잘게 빻은 깨는 이제 시루에 넣고 쪄야 하는데, 센 불에 찌면 향이 없어지기 때문에 낮은 불에 쪄준다. 찐 깨는 흐트러지지 않게 천에 싸서 기름틀에 넣는다. 잘 쪄진 깨에서 고소한 기름을 내어줄 바로 이 장비는 20년 전 주인장 강칠수 씨가 직접 고안한 장비인데, 자동화 기계로 짠 기름과는 달리 깨를 쪘을 때 열만 가지고 짜기 때문에 고소한 뒷맛이 더 오래 간단다. 기계에다 짤 때는 한 번에 많이 이렇게 쏟아지잖아요. 근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 양이 꾸준히 그 양만 나오게 짜잖아요. 많이 나오게 짜지 않고
자연스럽게 흐르는 속도를 봐가면서 이게 눌러주니까요. 나온 만큼만. 그래야 참기름 맛이 살아요. 모든 음식이 손 10번 간 것하고 한 번 간 게 다르듯 손맛은 그렇게 중요한 법. 이곳엔 단 한 방울로도 그 힘을 발휘하는 꽃순내가 있다. 오전에 떡 주문을 맞추려고 부지런히 몸을 움직인다. 매일같이 밀려드는 주문으로 마을 사람 중 많은 이는 이곳의 직원이 되고 방앗간은 고소한 풍요가 넘쳐난다. 노동의 고단함을 씻어줄 싱그러운 쑥찰떡 한 입. 나는 또 내까지 그저 뭐야 양을 쳐야 니무들 이러시겠지. 그러네 쑥을 여서 기계다 다 빼놓은 게 떡이 겁나 맛있다. 오늘의 첫 주문은 고소한 콩고물을 듬뿍 입힌 쑥찰떡이다. 전날부터 미리 불려놓은 찹쌀을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내고 떡 만들 준비를 마친다. 우리가 말하는 그 설탕 같은 단맛이요. 찹쌀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맵쌀에서는 안 나와요. 양이 적게 나와요. 이게 순수한 찹쌀로만 쑥떡을 하는 거죠. 찜통이 뿜어내는 온기는 방앗간 전체를 데운다. 찹쌀을 찌면서 간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 집 주인장이 아니면 안 되는 그만의 고유 영역이란다. 간을 맞춰 잘 쪄낸 찹쌀은 떡 볶는 기계에 옮겨 담고 쑥을 넣기 전에 여러 번 반복해서 떡으로 뽑아내야 하는데 이 번거로움에는 다 그러할 만한 이유가 있다. 이렇게 고두밥을 쪄놔줬잖아요. 이게 쑥을 넣어버리면 안 깨져요. 처음에 한번 깨가지고 쑥을 열 거예요. 이곳은 방앗간 옆에 자리한 쑥밭인데 강칠수 씨는 떡에 쓰기 위한 쑥을 직접 기르고 있고 그것은 농약 치지 않은 쑥을 넣기 위한 그의 고집인 것이다. 저 논두리에 들어가도 하면 약도 하고 뭣도 하고 온게로 안 좋잖아요. 근데 우리는 이거는 약을 할까 뭐들 할까 진짜 좋아. 농약 없이 기른 쑥을 불순물이 빠지도록 물에 충분히 담가두었다가 깨끗하게 씻어서 데친다. 쑥 작업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. 그 한계를 벗어나지를 않아요. 그러니까. 쑥이 없는데도 해달라면 저희는 이제 색소를 안 쓰기 때문에 아예 작업을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. 매까지 기다려야죠. 이 집 주인장의 정직과 순수를 품은 쑥이 초록의 색과 향긋한 향으로 하얀 찰떡 곳곳에 스며들고 이 작업 또한 단번에 끝나는 법이 없다. 이게 고두밥이다 보니까 작업하면서 쌀이 안 깨지는 것도 있거든요. 다 안 들어가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여주는 거죠. 짙은 쑥색으로 물든 먹음직스러운 쑥찰떡이 기계를 거쳐서 그리고 무수히도 반복되었던 주인장의 애정어린 손길을 거쳐서 반질반질하게 나왔다. 어디든 자동기계가 대세라지만 그 역시 이제는 자동기계를 사용한다지만 그는 아직도 손맛의 힘과 시간의 힘을 굳게 믿고 있다. 그것이 바로 강칠수 씨가 오래도록 방앗간을 지켜낼 수 있던 이유일 것이다. 쑥떡도 마찬가지고 이 참기름 짜는 과정도 복잡하기는 복잡해요. 훨씬 힘들고 그러지만 소비자들이 입맛을 진짜 아신 분들은 그래도 꾸준히 찾고 있으니까 그냥 손님이 찾아주는 한 계속 또 해야죠. 어쩔 수 없잖아요. 왜 꼭 나여야 할까 원망뿐일 때도 있었다. 하지만 꼭 필요한 이웃으로 스며들며 이제야 인생 참맛을 느끼며 살아간다. 이게 바로 꽃순내 나는 인생이다.